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2년 기획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2년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속에서 관광 인프라와 복지 분야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 유치 실패와 일부 공약 사업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줄어드는 인구는 남은 2년의 과제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강화.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 6기에 들어서며 행정에 가장 중점을 둔 방향입니다. 100명의 시민위원회와 각종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여수시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6기 출범 2년 동안 제조업과 관광 숙박업을 중심으로 62건의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지난해만 1,300만 명이 여수를 찾는 관광 해양 도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이 참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여수 전체가 좀 활기가 넘치고 젊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관광객이 굉장히 북적이잖아요. 여수시는 한 해 예산의 35%를 시민 복지 분야에 반영할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와 서민 생활 향상에도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등 굵직한 대형 사업 유치에 실패하고 사립외고 등 일부 공약 사업도 여론 결집에 실패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을 떠나가는 인구를 어떻게 붙잡아 30만 명을 다시 회복하느냐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모든 사업들을 빼앗기게 됐고 여수 시민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수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앞으로 2년. 남은 민선 6기 2년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된 시책 추진과 완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9월 3일부터 5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겪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작품성과 오락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 작품들을 초청, 상영하게 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뜻깊은 고민을 나누고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가족 콘서트,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한 유기견 입양 행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캠핑 등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전남 전역에서 낙지를 잡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상인들은 이미 잡아놓은 낙지까지만 팔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의 낙지 골목입니다. 낙지 없이 텅 비어있는 수족관이 많습니다. 사상 첫 낙지 금어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이런 팔고 안 나오면 놀고 나오면 이제 20일 넘어서 나오면 팔고. 전라남도의 낙지 금어기는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상인들은 낙지가 최대 열흘가량 생존하는 것을 감안해 금어기 직전 확보한 낙지까지만 이달 안에 소진하고 이후 산낙지 요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일까지 이렇게 처단을 하고 이제 그때까지 다 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볼락지는 안에서 요리를 하고 밖에서 파는 것을 얻기로 그렇게. 단속반은 낙지 유통보다는 포획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행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낙지 포획 장소를 점검하기 어려운 데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타 지역 낙지 유통을 감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속관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포획 자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가 생산이 안 되다 보면은 유통도 되지 않으니까. 10년 전 한 해 600만 마리가 잡혔던 무안군의 낙지는 지난해 320만 마리만 잡힌 상태. 낙지 어민과 상인들은 어색하고 불편한 첫 낙지 금어기가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를 파령대교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명칭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파령대교란 명칭은 그동안 섬의 이름으로 대교의 명칭을 결정해왔던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교량 명칭 지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 민원을 고려해 양시군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교량 명칭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 광주가 도로 아스팔트도 새로 까는 등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인 아시아 문화전당 인근을 중심으로 한 광주 구도심의 밤과 낮이 밝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LED 조명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전당에서부터 금남로 삼각까지 그리고 광주천 다리 3개의 조명을 달아 매일 밤 3시간에서 4시간씩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 꺼진 광주 옛 도심에 조명 1,200여 개를 설치해 밤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남로 거리 한번 걸어보자, 충장로 거리 한번 걸어보자, 광주천을 통해서 사직공원이나 강주공원도 한번 둘러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밤은 물론 낮에도 문화전당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전당을 축으로 양림동과 사직공원, 푸른길 공원을 잇는 5km짜리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44,000그루의 화초를 심고 주요 길목마다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면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 햇빛이 나지 그 안에는 그늘이잖아요. 문화전당 주변, 광주 옛 도심의 변화는 이번 주에 있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문화전당은 이번 주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새 단장을 했지만 광주 옛 도심의 변화는 행사가 끝나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계 농업 컴퓨터 아시아 농업 정보기술 학술대회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천대의 공동 주최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WCCA AFITA 2016 학술대회는 세계 31개국 농업 ICT 융합 분야 연구자와 관련 기업, 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해 개발도상국 IT 정책,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대회가 학계, 기업, 기관 등이 협력해 농업 ICT 융합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이 되고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골프장과 콘도가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중국 업체가 경도 골프장과 콘도 매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업체는 대기 환경이 좋은 한국 휴양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공사가 경도 골프장과 콘도를 매각하면 부채 1,900여억 원을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소장된 한센인 생활유품들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등록 예고한 유품은 과거에 한센인들이 치료와 생활을 위해 제작한 치료용 칼과 단축 끼우개, 그리고 강제 노역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 블록 형틀 등 모두 8종 14점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유품들이 생존을 위한 한센인들의 지혜와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거세게 폐지를 요구해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주축이 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서민, 반민생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서울대에 막대한 권한을 주면서 법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신북항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가 어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 토목, 항만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어제 오전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방파 호안 시공에 사용된 시료 9개를 선별해 한국건설시험환경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수 신북항 축조공사는 총 사업비 1,234억 원을 들여 방파제와 호안 1,360m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근 공사 과정에서 불량 사석이 매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철강기술 명장으로 광양제철소 출신 2명을 포함해 3명을 선정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설비 분야 소속인 김성남 씨와 자동차 강판 분야의 신승철 씨, 포항제철소 고로 설비 분야 김차진 씨를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명장에게는 자사주와 상금 등 2천만 원에 이르는 부상과 함께 특별 승진과 퇴직 후 인재창조원 자문 교수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순천시가 도시민들에게 수학의 기쁨을 맛보고 농업의 소중함도 느껴볼 수 있는 과실 수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천시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순천시 산지 원예 체험장에서 열립니다.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해양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로도 2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5에서 30m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까지 올라왔다가 밤에는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오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25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끼겠고 금요일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